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또 오늘 하루가 마무리 지었고요. 시장 참 대단합니다.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게 두려울 지경까지 이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미리 주식 파신 분들은 좀 오히려 멘붕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리고요. 시장이 어쨌든 간에 오늘 종합주가지수 4,000포인트라는 이 금자탑을 달성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동참했죠. 90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자, 오늘 명인들의 복귀 이승석과 함께 또 이 시장에 대한 고민 많이들 고민되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많이 고민됩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서 그 고민을 말끔하고 깔끔하게 같이 해결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종합주가지수 마감 동향부터 볼까요?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4,042.83포인트로 끝났죠. 전일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2.57%나 급등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만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일본 증시도 비슷한 강세를 보였고요.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선물지수도 나스닥이 한 1.2% 상승하니까 미국 증시도 오늘 강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봐야 되겠죠. 코스닥이 오늘 902.70포인트, 이전 금요일 대비해서 2.22%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주식 매수 우위를 보였죠. 거래소에서는 5천억 원이 넘는 주식 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 또 2천억 원이 넘는 상당히 많은 양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급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규모가 무려 하루에 이렇게 많이 매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자주 보진 못했는데요. 1조 3천억 원을 그러니까 금액 기준이죠. 금액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뭐 뉴스가 주말 동안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죠. 특히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이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무역 갈등이 결국은 시장의 단기적인 좀 위험 요인인데 일단 이게 좀 제거가 됐죠. 그동안 좀 악재라고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수면 아래에 내려간 거죠. 지금 유럽 재정위기 문제도 프랑스가 연금 개혁을 미루면서 그러니까 끝낸 게 아니죠.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고요.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갈등 해소 문제도 결국은 양자 그 실무진 회담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메인 이벤트가 남아있죠. 이번 주 30일 날 예정돼 있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정상회담. 뭐 일단 뭐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끝나기 때문에 큰 어떤 되돌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어쨌든 잘 끝나기를 기대하면서도 또 한편은 우려가 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어쨌든 오른 거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양안 간의 이 갈등 해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큰 상승 요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외적인 부담 요인들이 이렇게 제거되다 보니까 여기에 또 기업 실적이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이번 주 29일 날 발표될 예정인 SK 하이닉스 쪽의 실적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우려를 했던 태양광 관련주죠. 오늘 같은 경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의 실적도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일단 실적들이 대부분 시장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나쁘지 않다는 게 기업들 주가가 기업들 실적이 호전되면 이 증시가 이만큼 올라온 거에 대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을 보이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4,000포인트가 결코 고평가 구간은 아니다.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속도 면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게 좀 부담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가지고요. 코스닥도 랠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환매 차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주 한 주간 그다음에 그 이전 주부터 코스닥의 대표 종목군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소외됐었죠. 물론 이제 오늘 한미약품 같은 거래소의 대형주 쪽이 주가가 급등하는 등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또 어쨌든 바이오 쪽에 그 투자 심리를 회복을 시켰습니다만 문제는 이쪽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아마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좀 강하게 워낙 시장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섹터별로 좀 그 주요한 섹터들의 동향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오늘 큰 이슈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3년 만에 아주 큰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우리가 꿈에 그리던 10만 전자를 오늘 돌파를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로 이제 10만 원이 넘어서 이제 끝났죠.
자,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안착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뭐 사상 최고가,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뭐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죠. 거래량이 크지 않은 가운데 가뿐하게 1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워낙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재료가 많습니다. 실적뿐만이 아니라 지금 테슬라하고의 이전에 AI 칩, AI6죠. 이 칩에 대한 향후 개발과 그다음에 생산,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AI5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미 했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 플러스 실적 뭐 다 좋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예정인데 어쨌든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영업이익 10조 원까지도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죠. 과연 이제 이게 과연 나오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일단은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반도체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지난 8월 달부터 이제 삼성전자, 7월 달부터군요. 7월 달부터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그다음에 또 이 반도체 장비주 쪽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캐펙스라는 얘기를 자꾸 했죠. 이제 투자 지출 확대, 그러니까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봐도 좋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워낙 빠른 속도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뭐 급등주도 아니고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한 번에 이렇게 치고 달리고 조정도 별로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참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다가는 이제 지금 시장을 잘 보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SK하이닉스가 살아있습니다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좀 순환매성으로 그동안 안 움직인 종목들이 움직였죠. 뭐 최근에 정유주가 움직이고 화학주가 움직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코스닥 바이오 움직였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인터넷, AI 관련된 종목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움직이고 있죠. 지주사가 뒤늦게 또 급등을 하면서 한화 같은 종목이 오늘 10% 넘게 급등을 하는 등 이제 순환매가 이제 한 사이클이 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 과거 뭐 저도 이제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과거 오래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순환매 한 사이클 돌면 주도주가 좀 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좀 단기적으로다가는 좀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의 AI의 업황 사이클을 볼 때는 10만 원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쉬는 거지 중국의 이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시간을 내 가지고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움직임이 좋았죠. 바이오주가 코스닥만 좋았던 게 아니라 거래소의 대형주인 이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25% 무려 25%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셀트리온 같은 종목의 주가 움직임도 좋았고요. 거래량도 증가되면서 최근에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우리가 시장에 대한 고민을 얘기할 때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바이오 쪽까지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장이 만약에 지수가 4,000포인트 위쪽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단기 조정이 예를 들어서 가령 나오는 경우에 이게 이 시장이 앞으로 더 갈 거다. 현재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제 예상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4,200포인트도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는 있는데 문제는 좀 쉬었다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칠 때 이 쉬는 구간에서 전 업종, 전 종목이 다 크게 밀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정폭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만약에 보인다고 할 때 이때의 순환매가 돌아서 그동안 지수를 끌었던 반도체 쪽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바이오라든지 그동안 안 움직였던 인터넷 AI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다음에 또 뭐 철강이라든지 이렇게 좀 덜 오른 쪽으로 좀 포커싱이 되면서 시장이 그쪽으로 집중하면서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시장은 안 끝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증시가 상승할 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N자형 파동이죠.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고 하면 여기서는 주도주가 가고요. 이렇게 지수가 쉴 때는 지수의 연관성이 좀 작은 쪽에 종목군들, 그러니까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그리고 순환매가 한 바퀴 다 돌면 또 이 결국은 이제 또 주도주가 끌고 올라가고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또 쉴 때는 순환매가 들고 그 다음에 무너질 때는 다 같이 무너지고 이게 보통의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는 지수가 조정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순환매가 돌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이 올랐던 주도주 쪽은 좀 차익 실현을 해놓거나 일부 조절이죠. 전량 매도로 치고 다 털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조절 정도의 필요성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 정도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움직였다는 것 때문에 이런 투자의 아이디어가 또 지금 현재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조선주가 오늘 좋았죠. HD현대중공업이 또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4%대 강세, 하나오션도 오늘 강세. 오늘 특히 움직임이 좋았던 건 삼성중공업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할 때 삼성중공업에 방문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주가 급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지금 현재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 조선업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실제 그 현장까지 방문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삼성그룹의 행보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좋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좋은 활동을 해야 되겠죠. 조선주는 다만 이쪽도 마찬가지죠.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요즘에 최근 주가의 움직임의 강세 원인은 결국은 기대감의 요인이었다는 거죠. 기대감이 더 컸다는 겁니다. 실적은 지금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이 해외 쪽에 물론 이제 고부가 가치선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또 군함 건조에 대한 얘기,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지만 이건 다 기대감이죠, 기대감. 왜냐면 캐나다 잠수함 문제도 아직은 우리가 수주한 건 아니니까요. 물론 가능성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수주한 건 아니고 마스가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일 뿐이고요. 그다음에 실적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 실적 발표할 때 좀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건 좀 주의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중공업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도 좀 아이러니컬한 문제죠. 기본적인 문제, 어떤 기업의 실적의 밑바탕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슈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은 좀 유념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주사가 급등했는데 그러니까 지주사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징후는 아니죠. 물론 이 시장은 상법 개정 이슈하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정책 수혜 때문에 주가가 이 지주사가 그동안도 굉장히 좋았고 실제 시장이 움직이는 동안 지주사의 움직임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한화인데요. 이 종목 지금 현재 한화인데 이전에 주가가 강세를 보일 때 여기서 한화가 지주사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지수 올라갈 때는 소외되었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박스권 상단을 이제 막 돌파를 했죠. 지주사가 이제 움직이는 구간에 돌입되게 되면 일단 시장이 거의 한 번 정도의 한 사이클 정도의 고점이 다가온다는 게 이제 시장의 정설이에요. 물론 뭐 급격한 하락과 밀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주사가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물론 이제 최근에 움직인 종목 중에서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부 분야가 이 지주사 안에 들어가 있죠. 그게 호재가 된 거는 맞습니다만 어쨌든 지주사가 움직이는 거는 시황과 관련돼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이 한 번 정도 고점에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들 움직임도 오늘 좋았습니다. 물론 오후장에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만 미래에셋증권이 장중한 때는 10% 넘는 주가 움직임도 보였었죠. 오늘 고가가 12.35%였네요. 10% 넘게 움직이다가 지수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오후장 들어가지고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였죠. 대표적으로 시황 종목이죠. 시황 업종이죠. 지수하고의 연동되는 부분이 크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3주 전 정도쯤에 그 얘기를 드렸죠. 보통 이제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에 어떤 금융업종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담아놓는 게 좋거든요. 그때 이제 금리 인하 때는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은행주보다도 보험주보다도 증권주를 택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실제 그 이후에 주가가 그래도 증권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수익도 제법 났죠. 발생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를 지수는 큰 밀림이 없었는데 윗꼬리를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이것도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다가는 조금 시장에 대한 그 고점 부담을 투자자들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경계감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움직였던 쪽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I 쪽, 그러니까 카카오.
뭐 지난번에 이제 김범수 창업주의 그 사법 리스크가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올랐다가 도로 주가가 좀 가라앉았죠. 이쪽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쪽이 글쎄요 순환매의 뭐 마지막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AI 산업에 있어가지고 전방 플랫폼이 원래 제일 늦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메타나 알파벳 같은 종목이 지수보다도 초월하는 아주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큰 수익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AI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의 가장 큰 어떤 이슈고 화두인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아직은 유료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지금 현재 아직은 제대로 못 만들고 있죠. 이건 뭐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죠. 이거랑 이제 같이 카카오톡에다가 얹어가지고 유료 사업을 이제 곧 이제 출시한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쪽 AI 쪽 섹터에서는 카카오를 저는 최선호 종목으로 보고요. 오늘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가지고 일단 전고점 구간인 65,000원에서 67,000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지수가 조정이 오더라도 제가 볼 때 이쪽이 급격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2차 전지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침마다 매일 하고 있는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전략. 여기서 이제 2주 전, 그러니까 2주 전,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초부터, 이 2차 전지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런 표현 좋아해요.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 하나 없으면 소외된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반도체 없으면 시장에서 소외됩니다. 근데 제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없으면 지지난주부터 이제 소외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피처엠, 그 다음에 LNF 등 이런 종목들 아주 주옥 같은 종목들을 아침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서도 제가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현재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이 심해지면 2차 전지한테는 호재입니다. 오늘 주가가 좀 정체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하고 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이제 공급망 배제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의 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진 거죠. 물론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호재가 반영돼서 여전히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호재의 한 축이었던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 공급망 배제가 오늘 미국하고 중국 간의 좀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게 좀 기대 심리가 약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물론 장중한 때는 약세 보이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됐고 물론 절대적으로 시세가 끝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언코 얘기되지만 아직은 시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령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뭔가가 좀 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미 뭐 ESS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죠. 에너지 저장장치,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은 이미 한국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잡아가고 있죠. 중국에 대비해가지고 한국 기업에 많이 유리한 점이 있죠.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시장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미국은 배터리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배터리를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반도체야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다음에 GPU야 절대 강자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2차 전지에 있어서만큼 특히 ESS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필수적인 이 배터리는 혼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공급망이 배척되고 한국 쪽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호재인데 중국하고의 온건한 분위기가 연출되게 되면 우리한테 좀 다소 영업적 환경에서 좀 불리하게 되죠. 왜냐하면 걔들하고 우리하고 이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게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아무리 유화적인 제스처를 둘 간에 분위기가 호전되고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 대한 이쪽을 미국은 현재 계속 배척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설령 조금 쉬더라도 주가는 다시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약세 섹터는 지난주까지 움직임이 좋았다가 이제 조금 쉬어가는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 로보티즈 같은 이 로봇 관련주죠.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제 뭐냐면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곧 지금 현재 지난번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현재
이 옵티머스, 그러니까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거를 지금 현재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산을 언제 하냐에 대한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생산 라인 뭐 만드는데 뭐 하루 이틀에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한 1년 정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상용화에 임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로보티즈 같은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5회선 위쪽에 거치면서 거래량을 좀 줄어드는 굉장히 탄탄한 조정을 받고 있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로봇 관련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처음에 출연한 이후에부터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ETF라도 투자해야 된다라고. 앞으로도 이쪽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조정 보일 때마다 너무 그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 쪽으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섹터를 본다면 이쪽은 이제 뭐냐면 원래 시장이 조금 쉬고 시장이 안 좋으면 조금 이제 올라오는 경기 방어주죠. 오늘 한국전력 등 이 경기 방어성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 약세를 보이는데 오히려 만약에 시장이 좀 다소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런 종목을 좀 포트에 담아놓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시장을 보니까 이제 뭐냐면 워낙 지금 현재 강세 섹터 쪽의 주가 움직임들이 화려하죠. 화려한 이면에는 늘 시장이 뭐 영원히 올라가는 시장 없고 영원히 빠지는 시장이 없고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저도 이런 얘기 자주 하죠. 호재 중에 가장 호재는 많이 빠진 것만큼 좋은 호재 없다고 하는 거고 또 악재 중에 가장 무섭고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것만큼 또 무서운 악재 없다고 그러죠.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 대내외적인 악재는 거의 대부분 소멸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큰 위협적 요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수면 아래에 내려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수면 아래 내려가서 영원히 잠수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고개를 쳐드는 경우가 또 생기다 보니까 이럴 때 시장이 작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굴 때가 있는데 지금부터가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인해안을 본다면은 어쨌든 쉽게 꺾이지 않을 랠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FOMC에서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는 저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서 또 다음에도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금리 인하를 이번까지 단행하고 그다음에 어떤 효과를 본 다음에 물가 지표를 보고 확인하고 그 이후에 신중하게 하겠다. 즉 금리 인하를 이번으로 일단은 1달러 찍겠다라는 식의 멘트가 나오게 되면 그건 최악이 될 수도 있죠. 한 번 정도 쇼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뭐냐면 이걸 주식을 그렇다고 해서 대거 팔고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날짜를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보여드린 건 알까요? 2012년도, 2024년도 12월 18일.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차트가 좀 안 뜨네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그날이 12월 FOMC 회의였습니다. 그때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이제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식의 연준 의장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당일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3.7% 급락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물가가 예상보다 낮은 거지 전월 대비해서 낮아진 건 아닙니다. 이전 월에는 2.9%였던 게 원래 예상은 3.1%. 근데 실제 발표치는 이제 3.0이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가가 완만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주식을 전체적으로 다 파는 거라기보다는 좀 현금을 좀 두시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다 좀 소나기를 피한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로다가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지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점에서 이건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지난주도 보면 장중에 종합주가 지수의 변동폭이 2.5% 거의 3% 가까이까지도 움직였던 사례가 있었죠. 그래도 지금 현재도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종목을 본다면 반도체는 제가 기본입니다. 반도체 기본으로 빼놓고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I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정부 정책 발표가 곧 임박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로봇주, 이건 계속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보다가 완성차 쪽, 그다음에 AI 밸류 체인의 에너지 섹터인 재생에너지 쪽, 그다음에 거래소 제약주가 당분간은 시세를 좀 낼 거라고 보시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이니까요. 그렇게 좀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준석의 명인의 해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명인들을 해안까지 해서 마무리 지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오고 워낙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긴 합니다만 쉬어도 더 갈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유념하시면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